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7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에피소드 형식이니까 전편에 안 보신 분들은 이번 편 먼저 재밌게 보시고 1화부터 정주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7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종종 앞날을 보여주는 선몽을 꾸시곤 해.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에 꼭 나타나신대. 그런 엄마를 닮아서인지 나 역시 신기하게도 선몽을 잘 꾸는 편이야. 그리고 마침 작년에 내 예비 신랑인 오빠가 오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얼굴을 못 본 거야. 당시에 예비 시아버님이 암 투병 중이셔서 오빠는 입국하자마자 거의 매일을 병원에서 아버님 곁을 지켰거든. 마침 나 역시 그때 우리 큰언니가 너무 많이 아파서 퇴근만 하면 곧바로 언니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달려가서 면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언니가 아팠던 일도 박보살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들려줄게. 아무튼 오빠 아버님이 계신 병원이랑 우리 언니가 있는 병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직접 만나는 대신 계속 모바일 메시지만 주고받았었어. 그렇게 아쉬움 속에 한참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오빠가 불쑥 나타난 거야. 조금 수척하고 어두워 보이는 안색이었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오빠의 얼굴이라 정말 반가웠지.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쁜 마음에 얼른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붙잡았어. 그러니까 오빠가 힘없이 쓸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 그리고 나를 향해 보고 싶었다고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끝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만 말없이 쓰다듬어 주다가 이내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어.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다정하게 와주지 않은 오빠가 못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뭔가 불길하고 쎄한 기분이 들어서 이른 아침부터 다급하게 박보살한테 전화를 걸어 꿈 이야기를 털어놨지. 그리고 내 말을 가만히 듣던 박보살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오빠네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예언을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오전 내내 오빠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가슴을 졸였는데 결국 오후가 돼서야 연락이 온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 마치 내가 꿈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만 같아서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그렇게 오빠랑 통화를 끝내고 울면서 다시 박보살한테 연락을 했더니 차분하게 내 꿈풀이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사실 꿈에 나온 사람이 오빠의 모습을 빌린 오빠의 아버님이셨고,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집에 마침 아픈 사람인 큰 언니가 있으니까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행동이었다고 해. 그리고 원래 영감이 발달한 강아지들은 영가를 알아보기 때문에 아버님이 문 앞에서 반려견들만 쓰다듬어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신 것 같더라고. 평소에 오빠가 말하길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며느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말하셨다고 했거든. 그 이야기를 떠올리니까 아무리 바쁘고 경황이 없었어도 시간을 내서 꼭 뵈러 갔어야 했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나 역시 몇 년 만에 오빠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 대뜸 예비 며느리라면서 찾아뵙기가 많이 조심스러웠었어. 게다가 우리 엄마랑 오빠 어머님 모두 양가에 중환자가 있을 때는 서로 문상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만류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던 거야. 어쩌면 아버님은 우리의 깊은 인연을 진작에 알아보시고 오빠의 모습을 빌려 나를 보러 와주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 결국
아버님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에 오빠한테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49제 지내는 절이 어디인지 물어봤지.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초상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리지 못했거든. 그리고 49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번을 지내는데 나는 제를 지내지 않는 평일 중 하루를 골라서 혼자 조용히 그 절에 찾아갔어. 그 절 안에는 다른 49제를 지내는 영정사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기하게도 한눈에 오빠의 아버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께 진심을 담아 절을 올린 뒤에 영정사진 속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어. 만약 인연이 다 오빠와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곁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살 테니 부디 편히 쉬시라고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애틋한 약속을 드리고 아버님의 49제가 모두 끝나는 날 밤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본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어. 꿈속에서 오빠네 동네는 커다란 잔치가 열린 듯 시끌벅적했고 시어머님은 아궁이에서 이제 큰 솥을 걸어두고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고 계셨지. 그 곁에서 아버님이 고운 하얀 모시옷을 입으시고 무척이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오빠랑 나를 다정하게 맞아주셨어. 그렇게 우리는 밥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어머님이 따뜻하게 끓여주신 팥죽을 함께 나누며 맛있게 먹었지. 그리고 꿈에서 깬 다음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아버님이 예뻐해주지 못하고 떠난 게 마음에 걸려서 꿈에 찾아오신 모양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 당시에는 오빠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신기하게 주변에서 다들 천생연분이라며 축복해줬었거든. 나중에 박보살을 만나서 이 꿈 얘기를 들려주니까 새끼 발가락에 묶인 빨간 실의 운명은 어쩔 수 없다면서 아버님이 며느리로 점 찍고 가신 게 확실하다고 맞장구 치더라고. 특히 꿈속에서 아버님이 밝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셨으니까 분명 아주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가셨을 거라며 나를 위로해줬어. 그 신비로운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우리 큰언니도 건강하게 퇴원했고 나랑 오빠도 마침내 재회에서 예쁜 사랑을 키워가게 됐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님의 첫 제사를 모셨는데 직접 뵙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인지 인자하셨던 미소가 더욱 그립게 느껴지더라고.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양보하고 아끼면서 오빠랑 재미있게 예쁜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이야. 그리고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나를 보지 못하셨지만 사실 나는 오래전 오빠의 대학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아버님의 멋진 모습을 멀리에서나마 훔쳐봤었거든. 그때는 용기가 부족해서 결국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오빠가 수업을 듣던 강의실 자리에 조용히 꽃만 두고 돌아왔었지. 부족한 나를 며느리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따뜻한 꿈으로 찾아와 안심시켜 주신 우리 아버님께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어. 오늘 박보살 이야기 7화는 여기까지야. 뭔가 가슴이 훈훈해지는 이야기였네요. 그리고 확실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붉은 실이 끊어지지 않게 서로 배려해주면서 잘 살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섭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보살 이야기 8화로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